저는 이제 한홍보가 낳은 예술가 팀 울릭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팀 울릭스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전시장을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이 글자가 이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금지를 깨고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 그림은 뭐 어떻게 하다 보셨을 수는 있겠어요. 제가 이 엽서를 한국에서 파는 걸 봤거든요. 이번에 검색을 하다가 팀 울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태어난 건 베를린이라고 되어 있던데 브레멘에서 자라서 하노버의 건축학과를 들어가요. 그러다가 하노버 건축학과는 3+2거든요. 그러니까 3년 하고 2년 해서 디플롬을 받아요. 그 석사까지 되는. 그러다가 3년까지만 다니고 중퇴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이 다다이즘 책을 읽고 이제 거기에 매료돼서 이제 중퇴를 하고 예술가의 길로 뛰어든 거죠. 이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념 미술의 일종인데 워낙 하고 있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신다다이즘이라고 이제 새로운 다다이즘, 그리고 개념 미술, 행위 예술, 대지 예술, 설치 미술, 토탈 아트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예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다다이즘이 뭐야? 다다이즘이 세계 1차 약간 세계대전이었나? 전쟁을 겪고 나니까 이 예술가들이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점점 망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질서를 거부한다는 파생돼서 과거에 행해졌던 뭐 인상주의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새롭게 그 탈질서, 뭐 탈구조 뭐 이런 게 갖고 이제 다다이즘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디샹.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군요. 뭐 예쁘게 그리는 것을 예술 작품으로 봤다면 디샹은 그냥 변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색으로 딱 표시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있는 일상을 예술로 바라보는 그런 거로부터 시작된 게 다다이즘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파생된 게 이제 개념 미술. 그거로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이 사람은 초반에 이제 인기를 얻고 주목을 끌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형상을 했어요. 그 나 자체가 바로 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미술관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비전공자긴 하지만 그래서 이 팀 울리스도 뭐 미술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저는 음,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비전공자 입장으로서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한 도시를 갈 때마다 미술관을 꼭 가거든요. 음. 그게 어떤 도시가 됐든 그러면은 뭐 미술관 보는 재미도 있지만 미술 작품 보는 재미도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드는 작가를 메모에다가 적어놔요. 그러면은 그 미술관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미술 그 작가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한 번 돌 때마다 자꾸 겹쳐지는 이름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사람이 이 팀 울리리스였어요. 그래서 음. 하노버에 있는 대표적인 그 슈프랭겔 무제움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가서 보는데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적고 보니까 계속 팀 올릭스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집에 와서 이제 구글링하면서 이 사람들 작품을 더 찾아보고 약간 이런 게 저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이 사람 작품에 약간 매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료가 됐던 작품은 이 작품이에요. 하노버 그 뮤지엄에 걸려있는 이 작품인데 5개의 작은 그림 안에 똑같은 파란색이 아크릴 물감으로 칠해져 있는데 여기 파란색 하단에 보면 이 이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표가 보면은 이제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음.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바다, 시내, 그 다음에 로맨틱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웃기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냥 파란색이지만 내 기분이나 내 마음에 따라 이 파란색은 사실 바뀌잖아요. 이거를 작품화했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부터 약간 너무 기발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빠져들어서 했어요. 이게 저의 그 사람과의 첫 이제 만남이에요. 그래서 개념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미술 작품을 보다 보면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음. 그냥 영화 뭐야 감독들이 그냥 해놨는데 관객들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하면서 막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개념 미술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작가는 예뻐서 해놨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가 생각나는 것 같아. 뭐 내가 뭐가 떠올려지는 것 같아. 뭐 나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다 자각하는 저의 행동들조차 그 개념 미술 안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행위조차 이 작가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개념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이 저는 약간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웃겼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너무 진지한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데 이 사람 작품을 보다 보면 되게 웃겨요. 미치광이 같고 조금 웃겨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 사람을 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그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팀 울리히의 표피 면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그 표피 면적은 18,360cm 제곱이라는 거죠. 그걸 그렇게 정사각형으로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이거는 뭐 약간 대시 예술의 일종이라도 볼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점점 약간 저에게는 이게 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이 늙음과 뭐 이런 시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좋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의 그 심장 맥박 소리를 9월 20일부터 이렇게 해서 큰 커다란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일기장인 거예요. 자서전, 일기장.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그렇게 일기장으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살아있는 그 예술 작품으로서의 행동인 거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한 행동들이 많거든요. 자기 자신이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상대로 실험을 많이 하고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레침을 달고 발가벗고 들판을 돌아다닌다던가 뭐 아니면 뭐 돌 위에 누워있는다던가 자기 자신의 본을 떠서 어떻게 피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기 오줌으로 실험을 해서 색이 변한다는 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는다던가 이상한 그 카메라 달린 알약을 먹어서 그 알약이 이제 자기 몸의 그 관들을 그렇게 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되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본인이 살아있는 예술 작품을 하는 건 솔직히 저한테 와닿지 않았고 제가 이제 또 재밌었던 거는 이 사람은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이제 맨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이게 S 온튼 S5분이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글자가 아래를 봐라. 그리고 아래를 봤더니 위를 봐라. 이런 글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K로 시작하는 그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뭐 너는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니?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하단에 보면은 눈을 감고 읽어라.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 문장을 끝까지 읽지 마시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본 순간 이제 뭐 다 이 문장을 끝까지 읽지 마시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읽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재치를 제가 좋아해서 우리 화장실 낙서에 있는 그런 네, 약간 그런 보지 마시오. 그런 것들 알지? 그리고 뭐 위를 봐라. 하여튼 위를 봐니까 아래를 봐.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너는 바보야. 뭐 이런 거 써져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양 탈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늑대이고 왼쪽은 늑대 탈을 쓰고 있지만 양의 얼굴은 그런 애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인간 단순화시켜서 형상화해 놓은 게 아닌가. 과연 누가 착하고 과연 누가 나쁜가. 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양의 탈을 쓴 늑대일 수도 있고 양으로 보였지만 걔는 사실 악일 수도 있고 악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사람은 정말 양의 선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건축적인 작업가점이 있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나무 안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나사를 박아 놓는다던가 아니면 나무로 다시 배정해서 그거를 마치 어떤 텐트처럼 만들어 놓는다던가 이런 작품을 한 경우도 있고 이걸 통해서 옛날에 좀 상상 속의 나래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자연과 인공물의 대비라는 관점에서 표현을 한 걸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의자나 가구를 디자인하고 건축가들도 사실 그런데 울리히스도 이런 식으로 가구를 디자인을 했어요. 작품으로. 맨 오른쪽 AH 의자는 재밌다. 팔기도 하더라고요. 아하라고 하는데 아하 의자는 팔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의자를 거대한 식탁으로 만들어 놓고 뭐 거기에 세 개의 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맨 왼쪽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하나는 그냥 의자고 나머지는 이제 그 그림자까지 완전 약간 대비시켜서 놓은 의자라든지 이런 작업들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작품들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건축적인 명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가라앉는 마을이라는 제목인데 집을 이런 식으로
민해내 어디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 미술을 해놨더라고요. 대지 미술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기념비와 뭐 근원을 위한 집들 뭐 요런 건데 약간 이제 이런 지붕들이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던 것 같고 이 지붕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를 해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다음 그림이 좀 저한테 인상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한 선으로만 표현된 집이고 샤워실이 포함된 집이에요. 그래서 진짜 물이 나와요. 다 파이프네. 네, 파이프로 이제 연결시켜놔서 집으로 진짜 물이 나오게끔 해놔갖고 가면은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또 야외에다가 이제 설치된 경우도 있어서 진짜 야외에서 뭐 샤워를 할 수 있게 딱 한 선으로만 집을 만들어 놓고 안에 이제 샤워실을 함으로써 이게 집인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의 의미는 샤워실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혼자서 해봤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가장 가운데에 가장 그 정점의 위치에 샤워실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행위가 집에서만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집을 뭐 정의하는 건가? 뭐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샤워실조차 전혀 프라이빗하진 않네. 그렇죠.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한오버에서 만난 첫 번째 제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작품들을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건축이라는 것과 좀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건축을 옛날에 학기했을 때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부터도 파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빠들은 다 건축가를 할 거니까 전 사실 그러니까 미술관을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건축가보다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자체가 이제 예술 쪽이기도 하고 그래갖고 예술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거의 소개되지도 않았지만 건축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예술가를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